안녕하세요. 다육이 포크아트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여기 앞에다 진열해 놓은 다육이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철화들만 제가 이렇게 진열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키우는 철화는요, 이렇게 크리스탈 철화 하고요. 여기서부터 크리스탈 철화고요. 이거는 썬버스트 철화, 이거는 에그리언 철화, 이거는 익스패트리어트 철화, 이거는 천대천송 철화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는 지금 5종류를 키우고 있는데요. 철화를 많이 키우고 있을 거예요. 철화는요, 입꼬지에서 정상적으로 입꼬지가 안 됐을 때 변이가 일어나서 철화가 된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입꼬지해서 철화가 되는 확률이 조금 높다고 생각하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육이가 다 커서 철화가 되는 것보다도 입꼬지가 변이가 일어나서 철화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철화가 되었을 때 생장점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다고 해요. 생장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대에 그런 데 보면 점점점 그런 생장점이 있잖아요. 내지는 입꼬지 할 때 보면 우리가 생장점을 잘 벗어나기 위해서 입꼬지 할 때 입을 잘 띄잖아요. 그런 데를 생장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쵸? 입꼬지를 많이 하다 보면은 가끔씩 철화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입꼬지에서 철화가 나타난 게 없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언니가 보내준 러우 철화가 있는데요. 입꼬지에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아직은 제가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완전히 철화로 될지 아니면 그게 풀어질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철화로 입꼬지 해서 이렇게 철화로 변하면은요, 이거를 다른 크리스탈 철화가 아닌 크리스탈을 살 경우보다 두세 배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꼬지 할 때 일부러 철화를 만들려고 많이 시도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입꼬지 때 됐다가 그냥 풀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만들려면 입꼬지에서부터 철화를 만들려고 하면 적어도 몇 년의 세월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냥 된 철화를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철화를 지금 5종류를 여기에다가 키운다고 갖다 놨는데 맨 처음에는 제가 한 80종이 아니라요. 7개에서 8개 정도 키웠는데 나머지는 보냈습니다. 그래서 철화가 제가 3종류만 남았었는데 한 종류는 언니가 보내줬고요. 한 종류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철화를. 근데 그게 뭐냐면은요. 철화를 제가 만든 철화가 요거입니다. 자, 이 에그리온 철화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철화가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저도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너무 커서
철화가 됐어요. 이거는 맨 처음에 제가 에그리원을 구입했을 때 에그리원 요게 가장 큰 에그리원이었어요. 그리고 요 밑에 달라붙었던 자구가 있었죠. 그러니까 큰 봉오리와 작은 자구가 붙어있는 에그리원을 구입을 했어요. 그렇다고 큰 자구는 아니죠. 어린 다육이를 구매를 했는데 그렇게 2개가 왔어요. 자구까지 합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계속 이게 지금 4년째거든요. 계속 키웠는데 다른 분들은 자구를 이렇게 많이 띄어내잖아요. 왜 그러냐면 모주, 그러니까는 큰 자구가 줄어들거나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이런 작은 요런 자구들이 붙어 있으면 요거를 띄어가지고 적심을 해주죠. 그러면 개체수도 늘릴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걸 한 번도 띄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봉글봉글 져 있는 게 이뻐가지고 그냥 냅뒀어요. 그냥 냅뒀는데 막 자구가 생기더니 이게 가장 큰 에그리언 모주였는데요. 이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냅뒀어요. 이거는 점점 줄어들고 요 옆으로 지금 해가지고 자구들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런 맛도 참 이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이 얽히설키 자기네들끼리 하더니 여기는 아직 이거는 철화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기 부분에서 철화가 되는 거예요. 에그리원 철화는 제가 온라인 상에서나 이렇게 들은 바도 없고 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철화는 좀 희귀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 뒤에까지 완전히 철화가 되었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상태로 키운다면 철화가 좀 커가면서 철화가 크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철화가 크게 막 얽히설키 해가지고 더 막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로 냅두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여기에서 철화가 됐고요. 이제 요런 부분에서 자구가 또 생긴다면 얽히설키 하면서 철화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가 만들려고 만든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철화가 됐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철화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가로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재테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희귀성이 있어야겠죠. 희귀성이 없으면 많이 분포되어 있으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하지만 이 크리스탈 철화도 철화임에도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거를 구매할 때 8,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4년 전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샤이니펄 철화도요. 그때 당시에 8,000원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도 철화가 됐으면은요. 거진 8,000원, 만원에서 아니면 작은 철화 요거보다 한 반만한 거 그런 것들은 5,000원에 판매가 됩니다. 샤이니펄 어린 것을 하나 구매할 때는 1,000원 정도가 하는데 어린 철화를 구매할 때는 5,000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철화가 되면은 아무래도 가격이 오릅니다. 그리고 철화를 잘 키워가지고요. 묵은둥이가 되었을 때 그냥 묵은둥이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이건 천대총송인데요. 이게 묵은둥이입니다. 이거를 제가 구매했을 때 10,000원 주고 구매를 했었어요. 하지만 이게 더 커지고 묵은둥이가 되면 뭐 2, 3만원에도 판매가 되겠죠. 근데 천대총송이 자연궁생으로 몇 개씩 붙어 있다 그래서 철화만큼의 값어치가
되지는 않아요. 같은 4년이 됐다, 5년이 됐다, 뭐 10년이 됐다, 묵은둥이다 하더라도 철화가 그냥 천대청송보다는 높게 가치를 쳐주죠. 그 다음에 철화에서도 이쁘게 되는 철화가 있고 뭐 도중에 풀어진다,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도중에 풀어졌다거나 이어지지 않았다, 그런 철화들은 가격이 쌉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희귀성은 있지만요, 이게 에그리원이잖아요. 희귀성은 있지만요, 철화 부분이 여기만 돼 있기 때문에 고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지금 풀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냥 하나씩 돼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런 식으로 변질이 된다면, 변형이 된다면 고가로 재테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화는 장마 시기에 키울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습기가 많이 찹니다. 그리고 깍지벌레도 많이 생기고요. 이 철화는 목대가 어떻습니까? 목대가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로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빙빙 돌려 있기도 하고요. 가로로, 그냥 일자 가로로 되어 있는 철화도 있습니다. 일자로 되어 있는 철화가 요거겠죠. 요거 보세요. 여기는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옆으로 퍼져 있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이거 크리스탈 철화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둥글둥글하게 되어 있는 상태죠. 이렇게 철화도 목대가 뒤틀려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일자로 나오는 철화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자로 나온 철화들은요, 관리하기가 그나마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목대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깍기충 벌레가 생겨도 빨리 발견할 수가 있고요. 습기 차는 확률도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풍이 되기 때문에요. 요쪽 부분에도 되고 요쪽 부분에도 되는 겁니다. 근데 요렇게 둘둘 말아져 있는 철화는 여기 가운데 부분에는 통풍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에는 저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이거 제가 구멍을 뚫으려고 뚫은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하엽이 많이 집니다. 이렇게 뭉쳐서 피는 것들은. 그러면은 요거를 다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철화가 숨을 쉬고 통풍이 돼서 이 철화가 둥글둥글둥글하게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엽이 여기에 꽉 차 있으면은 습기가 차가지고 까기충벌레가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로 된 거는 우리가 키우기가 쉬운데 꼬불꼬불하게 요런 모양들은 관리를 잘 해줘야지 되겠죠. 그리고 철하에 혹시라도 이런 소림 마사토라든지 아니면 먼지라든지 뭐가 끼올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다른 다육이들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요런 다육이들은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요런 납작붓이죠. 이거는 저는 납작붓을 많이 사용해요. 어느 분들도 이렇게 붓 같은 걸 사용을 하시죠. 그러면 저는 납작붓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청소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참 힘들죠. 이렇게 청소를 해주면은 요 속 안에 먼지라든지 잡티라든지 끼는 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철화가 큰 사람들은요, 거미줄도 껴요. 대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손을 안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먼지가 쌓여가지고 줄을 이루죠. 그러니까 철화는 이렇게 언제든지 이렇게 말끔하게 청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납작도요, 여기에 촘촘하게 박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자주 이렇게 청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이 천대 청송도 완전히
둥글둥글하게 돼 있습니다. 이 천대총송을 보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가운데에 이렇게 벼 있지도 않아요. 아주 빼곡하게 천대총송이 열렸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운데를 뽑을 수도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잘 곱게 자라는데 가운데를 뽑으면 안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 자기네들도 숨구멍을 이렇게 만듭니다. 요런 부위들을 잘 닦아주세요. 이렇게 붓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속안에도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요 속안에도 빼곡하잖아요. 둘레둘레를 이렇게 닦아주세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습기 찰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붓이 물기를 빨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물 주고 나서 요런데 몽글몽글 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뭐 물 분무기로 뭐 이렇게 퍼뜨리는 그런 기구도 있더라고요. 다육이 기구에.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런 붓을 사용해서 꼭 눌러줍니다. 그 자리를. 그러면 이 붓에서 물을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손으로 쫙 짜가지고요. 또 한번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속안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물기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비를 맞췄을 때는요. 그래서 이 철화가 다른 다육이에 비해서 손은 좀 갑니다. 손은 좀 가지만 그만큼 철화를 키우면은 풍성해지고 또 다른 철화에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화를 키우는 거겠죠. 그래서 이 철화 관리를 그렇게 해주신다면 장마 시기에 이 철화가 아주 예쁜 색감으로 튼실하게 자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마철에는 그런 식으로 손질을 붓질을 해주습니다. 그리고 하엽이 지면은 바로바로 하엽을 제거해 주시는 게 철화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철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장마 시기에 물을 줬을 경우에, 비를 맞췄을 경우에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화를 많이, 요즘에는 분포가 많이 돼가지고요, 잎꽂이 형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류도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희귀한 철화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철화를 키우실 때 이런 식으로 키우신다면 그 값어치 있는 철화를 잘 성장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제가 영상을 줄일까 합니다. 여러분 댁에서도 있는 철화들 아주 예쁘게 장마 시기를 잘 넘겨서 예쁘게 성장하길 바랍니다.